안녕하세요. PMIJ 이보경입니다. 이번 실습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제작업과 직무분리 분석입니다. 먼저 직무분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자재인수나 지불 액티비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하나의 프로세스 인스턴스, 즉 케이스에서 자재 인수와 지불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부정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직무 분리를 통해서 동일한 사람이 하나의 프로세스 인스턴스에서 2개 이상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이러한 직무 분리가 위반되고 있는가를 검증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몇 개의 샘플 케이스만을 추적하지만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하면 특정 회계연도의 전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무분리 위반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직무분리 위반을 검증하기 위해 Purchasing Example 파일을 가져옵니다. 케이스 아이디 필드를 케이스 아이디로 설정하고 액티비티 필드를 액티비티로,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을 각각 타임스탬프로 설정합니다. 자, 리소스 필드를 리소스로 설정하고 롤 필드를 아도로 설정한 뒤 오른쪽 하단에 스타트 임포트 버튼을 눌러 프로세스 맵을 발견합니다. 자, 프로세스 맵의 아래쪽을 보면 릴리스 서플라이어 인보이스에서 오서라이즈 서플라이어 인보이스 페이먼트로 향하는 경로가 보일 겁니다. 이 경로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필터 디스 패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팔로워 필터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우측 상단에서 Directly Followed 대신에 Eventually Followed를 선택합니다. 자, 이것은 왼쪽에 선택된 액티비티가 수행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오른쪽 액티비티가 수행되지 않고 나중에 수행되는 경우도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단에 위치한 2개의 체크박스 중에서 첫 번째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선택한 2개의 액티비티를 동일한 자원, 즉 사람이 수행한 케이스를 필터링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하단의 Apply 필터를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39%의 케이스에서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발견된 프로세스 맵에서 릴리스 서플라이어 인보이스 액티비티를 클릭하면 자,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필터 디스 액티비티를 클릭합니다. 자, 애트리뷰트 필터 설정 화면이 나타나면 필터링 모드에서 Keep Selected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선택된 액티비티만 필터링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Apply 필터를 누른 후에 자, 스태티스틱 뷰를 눌러서 자, 통계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직무 분리를 위반하고 있는 2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제작업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작업이 발생하면 어떤 점이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제작업의 발생은 업무량과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고객을 위한 프로세스 완료 시간을 지연시키며 후속 업무들의 완료 시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제작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2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처음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그 일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2번째는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정보 자체가 누락되어 일이 이전 단계로 되돌려지는 경우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하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재작업이 발생하고 이 재작업이 특히 어떤 종류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한 재작업 분석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재작업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방법을 하나씩 실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팝업 창에 필터 디스패스를 이용해서 직접 루핑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자, 실습 파일인 콜센터 example 파일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올 때 오퍼레이션과 에이전트 포지션 필드를 액티비티로 설정하고 나머지 필드들에 대해서는 디스코에서 추천한 설정을 따르면 됩니다. 자, 스타트 임포트 버튼을 클릭해서 자, 나오는 프로세스 맵을 보시면 인바운드 콜 프론트라인 액티비티에 나타나는 직접 루핑, 직접적인 반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반복되는 경로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필터 디스패스를 클릭합니다. 자, 팔로워 필터 설정 화면에서 현재 좌측의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 우측의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 액티비티가 현재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Directly Followed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좌측의 액티비티가 수행이 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우측의 액티비티가 수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pply 필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 액티비티가 반복 수행된 케이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Eventually Follow 옵션을 이용해서 전역 반복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실습한 콜센터 데이터에서 좌측 하단의 필터 아이콘을 클릭한 후 리셋 버튼을 선택하여 자, 필터를 해제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Apply 필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처음에 발견한 프로세스 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좌측 하단에 필터를 클릭한 다음에 자, 필터에서 Follow를 선택해 주시고 좌측은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 자, 우측 마찬가지로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우측 상단에서 Eventually Followed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러한 필터 설정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앞에서 작업했던 첫 번째 방법은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 액티비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 액티비티가 수행된 케이스를 발견하는 것이고, 자, 이번 두 번째 방법 Eventually Followed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이 수행이 되고 나서 다른 액티비티가 수행된 이후에 결국 다시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 액티비티가 수행된 케이스를 필터링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Apply 필터 버튼을 클릭해서 자, 나오는 화면에서 케이스 뷰로 들어가서 개별 케이스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상단의 케이스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케이스에서 수행한 액티비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 액티비티가 연속적으로 수행된 케이스도 있고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 액티비티 수행 이후에 다른 액티비티가 수행되고 다시 인바운드 콜 프론트 라인 액티비티가 수행된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발생 위치를 알지 못하는 반복을 필터링하는 것으로 재작업을 가지는 모든 케이스를 필터링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자, 콜센터 데이터셋 필터를 리셋을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해제한 다음에 Follow 필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필터 설정 화면에서 레퍼런스 이벤트와 팔로워 이벤트에서 각각 모든 액티비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단의 두 개의 체크박스 중에서 첫 번째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에서 리소스 대신에 액티비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가 동일한 값을 갖도록 설정을 해준 후 자, 어플라이 필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러한 필터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레퍼런스 이벤트 밸류에서 선택한 임의의 액티비티들이 수행된 이후에 다시 동일한 이름의 액티비티가 어떤 단계에서 수행된 모든 케이스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맥스 리피티션 옵션을 이용해서 최대 반복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자, purchase example 파일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기 설정은 자, 디스코가 추천하는 설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세스 맵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측에 자, 절대 빈도가 현재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맥스 리피티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맥스 리피티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모든 케이스를 고려했을 때 각 액티비티와 경로에 나타나는 최대 반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Analyze Request for Quotation Activity는 최대 14번까지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alyze Request for Quotation하고 Amend Request for Quotation Requester 사이에 자, 최대 12번의 반복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해서 반복을 발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설명된 방법을 실제 분석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